우리 바쁘신 중에도 우리 당진의 우리 당협의 우리 여러 의원님들 또 후보님들 다시 해주셨고요. 또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분들 자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충남 산악 융합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정책 토론입니다. 오늘 간담회는 충남 산악 융합원과 저희 김동완 전 행정부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다시 한번 주최 측에 대해서도 행사를 준비하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이라 읽겠습니다. 여러분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동 철현 국회대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나머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적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에 우리 정민수 우리 전 KBS EBS PD께서 오늘 자리를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최식을 대신해서 간단하게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충남 산악 융합원의 박상조 원장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산악 융합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엔 우리 신동우 한남대학교 교수십니다. 네, 오늘 발제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엔 우리 전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하셨고요. 또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완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패널 두 분입니다. 먼저 충남대학의 길병옥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기대학교의 김구철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우리 KBS 정치, 경제, 국제부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경기대학에 계시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우리 길 교수는 제가 소개 안 하셔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내빈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명희 당진시의회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원님 역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열 우리 당진시의회 시의원 예비 후보십니다. 그 다음에 박연규 선생님 역시 당진시의회 의원 후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철수 당진시 이번에 도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철수 그 다음에 김덕주 당진시의회 시의원 예비 후보십니다. 그 다음에 김용균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당진시 당협의 부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이어서 우리 김태호 전 예산 부군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전복만 노무법인 신우 대표시고요. 법학 박사십니다. 그 다음에 한 분 더 오셨는데 이따 제가 시간 될 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오성환, 우리 당진시 시장 후보시고요. 우리 또 문선희, 당진시 의회 의원 예고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늘 항상 이 인물은 주요한 내비는 맨 마지막에 소개한다는 거 아시죠? 고맙습니다. 예. 저도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산학융합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정책 간담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김동완 전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충남 산업 발전을 위하고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 과학기술, 첨단 산업기술을 좀 하나 집적화시키는 사업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셨었고, 특히 지난 3월 10날 충청남도 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셨고 우리 도청에서 기자회견까지 다 마쳤습니다만 그 주요한 것이 바로 이 비즈니스 창출에 관한 겁니다. 특히 220만 충남 도민을 살찌우고 먹여 살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저명한 우리 신동우 교수님께서 오늘 주요한 발제를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역시 우리 충남도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우리 의견을 맞대고 또 그러한 노력들의 결실을 얻기 위한 일들을 오늘 이 자리가 첫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남대학교 우리 신동우 교수님께서 발제를 먼저 해주시죠. 94년도에 제가 한남대학교에 부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혁신 지역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당진과 같이 아주 중공업 위주의 그런 산업 지역도 있고 또 실리콘밸리와 같이 아주 소프트웨어 위주의 첨단 산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 한 30개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 5년 동안 쭉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이제 프랑스에 있습니다만 유럽 최대의 그 첨단 산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부터 공업이 있었던 게 아니고 1961년에 이제 이 산업단지를 처음 만든 피에르 라피테라고 하는 프랑스 광산대학 교수가 프랑스 르몽드지에 그 기고를 했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진 신도시. 프랑스 남부 지역은 이제 파리나 이 북쪽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고 또 산업이 없어요. 주로 이제 관광산업, 지중해 연안에 있어가지고 관광산업으로 먹고 살던 지역인데, 피에르 라피테 씨가 그 지방 출신이에요. 출신으로서 파리에서 광산대학에 교수를 하면서 그런 기고를 한 뒤에 61년에 기고를 했는데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69년에 내려가가지고 실제로 23헥타르가 되는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산업지구로 만들겠다 하는데 5개의 면 지역을 겹치는 지역에다가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제가 처음으로 가서 이제 이 지역을 한번 답사를 하고 이제 연구 논문을 썼는데 최근에 2017년에 한 번 더 가가지고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얼마나 또 변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한 거를 갖다가 학술지 논문에도 발표하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강의하고 또 이제 지자체 요청이 있으면 자문에 응하고 했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남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큰 도시로는 이제 마르세유가 있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건너면 이 밑에는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파리에서는 떼제베로 거의 한 6시간 걸릴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지방 어떻게 보면 낙후 지역 이런 곳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세계적인 그런 첨단 산업 지역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프랑스는 지역적으로 보면은 22개의 우리나라로 치면 도급 레지옹이 있고요. 95개의 그 군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데파르트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꼬뮌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한 면 지역 정도 되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5개의 면 지역이 서로 경계가 겹쳐지는 지역에 했습니다. 행정구역이 서로 겹쳐지면은 서로 협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한 지역에다가 지정을 하지 않고, 우리 충남 내포 신도시도 지금 2지역에 이렇게 걸쳐져 있죠. 걸쳐 있는 가운데 뭐 갈등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이분들은 5개 면 지역이 걸쳐져 있는 지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면 지역 전체가 서로 협조하는데, 공동의 어떤 관심사를 갖고 서로 협조하는데 아주 우리 같은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협조해 가는 것 같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소피아는 뭐냐면 이게 라피데라는 사람의 자기 부인의 이름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3번 했더라고요. 오래 살았어요. 96세까지 사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1년에 처음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갖고 2021년까지 했으니까 무려 60년을 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혼을 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폴리스라는 것은 이제 흔히 뭐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할 때 이 앙티브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명칭을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니스라고 하는 이제 관광도시, 이게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도시고,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해요. 지중해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있는 거는 니스로부터 한 12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칸 영화제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칸하고 불과 한 10km 이내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도시들이 가까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 지역 전체는 공업 집적이 굉장히 미약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그 벌판에다가 세계적인 첨단 산업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 90세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직장에 근무하던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 사진을 찍었는데요. 61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글을 신문에 기고한 뒤에 정치인으로 또 성공하게 됐어요. 61년에 이분이 이제 고향의 시의원이 당선됐어요. 시의원이 당선돼 가지고 프랑스 시의원은 이제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을 갖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71년에는 그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선거에 당선된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어떤 상원의원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자리로 들어갔는데, 85년부터 23년간 선거에 당선된 상원의원을 지냈어요. 그래서 상원의원을 쭉 하면서 이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키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일본의 그 기타큐슈도 가보니까 시장님이 한 20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타큐슈도 옛날에 이제 우리 포항처럼 제철 공업이 아주 심했던 지역인데 거기 싹 무너졌어요. 경제가 완전히 새로이 이렇게 발화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도 이 환경산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다시 재개발하고 정화시키고 하는데, 이 시장님이 계속 그것을 선거 공약을 해가지고 4번을 당선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시장님 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방문했을 때도 시장님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지역을 제가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2008년에는 이제 상원의원이 낙선이 됐고,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분을 이제 한 2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요. 의원으로 계실 때도 자기 지역구에 내려와가지고 소피아 앙티폴리스 이분의 협회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꾸준하게 손님들 맞이하고 국제적인 교류하고, 저희들 같이 이제 해외에서 찾아가면은 그래도 시간을 내서 만나주기도 하고, 행사 같은 데서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69년에 협회가 만들어졌고, 72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헥타르에 해당하는 첨단 산업지구가 지정됐습니다.
70년대부터 각종 과학기술 및 실험시설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76년에는 자기가 근무하던 대학의 일부를, 우리 지금 호수대학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이 산업단지에 대학의 일부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제 유치를 해서 산업단지의 현장 위주의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또 연구를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기 대학이 들어오고 또 CNRS라고 이제 요거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은 그런 연구원의 일부를 또 여기에 유치해가지고 그 산업단지를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77년에는 이제 첨단 과학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이제 우리의 카알에 해당하는 에어프랑스 콜센터가 일로 들어왔어요. 그 콜센터 직원이 5,000명이랍니다. 5,000명. 5,000명을 수용하는 기관을 이렇게 유치를 했고요. 80년에 이제 미국의 아주 굉장히 큰 반도체 회사 디지털 이퀴프먼트, 우리 같으면 삼성 반도체나 SK 반도체에 해당하는 회사의 유럽 지사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82년까지 총 125개 회사의 종업원이 3,700명이었는데 2005년까지 한 7년 정도 됐나요? 1,270개 회사가 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게 됐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은 약 2만 5천 명이고, 이 가운데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과학자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베르 라피드의 고향이고요. 니스라고 관광도시이고, 여기서 관광도시부터 소피아 앙티폴리스까지는 한 12km 정도 되고, 칸에서는 한 7, 8km, 10km 이내에 있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굉장히 물이 깨끗하고 유럽 사람들의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죠.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초창기에 2004년까지 주로 IT와 의학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든가, 프랑스 그 화장품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코스메틱을 비롯해서 이제 의학,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것이 발전했고, 주로 핵심은 이제 IT 위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로 2018년 제가 마지막 방문했을 때까지 종업원이 3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2만 5천 개로 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럽 굴지에 예를 들면은 아마데우스와 같은 경우는 한 회사가 3,8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굵직굵직한 업체가 이제 구조조정에 의해서 뭐 떠나기도 하고 하는데, 떠난 업체에 근무하던 프랑스인들이 그 회사를 따라서 같이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다른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현지에 정주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뭐 GM이라든가 이런 자동차가 하나 무너지면은 종업원이 뭐 3,000명씩 5,000명씩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이라든가 또 그분들을 바라보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세탁소, 라면집, 뭐 당구장 이런 것들이 다 문 닫아요. 우리도 지금 장성포 같은 데 지난번에 그 선박산업이 이렇게 침체됐을 때 거기 동네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봤을 때 포항이라든가 포항제철, 저거 과연 언제까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정유공장,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연구를 시작한 게 제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에 살면서 포항과 그 울산을 보면서 저 도시들이 장래 50년 후에 70년 후에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을 갖고 이제 이런 연구를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한 20년 후에 그런 문제가 닥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장성포 보니까 20년이 아니라 3, 4년 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이제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여기에서도 큰 업체가 이렇게 떠나고 난 뒤에, 떠나면은 거기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빈집 생기고, 또 아까 부대 편의시설 이런 거 운영하던 사람들이 전부 가게를 문 닫게 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는 종전의 기업체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 이런 것을 다른 업체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네슬레라고 우리 커피 회사 보면 네슬레가 있죠. 네슬레 그 헬스 이퀴프먼트, 그러니까 의료 장비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또 유럽 디자인 센터 혹은 보시,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죠. 보시 이 자동차 회사에 재취업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비록 큰 기업들이 기업 자체의 어떤 구조조정에 의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지금 만들어진 지 60년 됐는데, 지금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학계에서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저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기대했던 만큼 큰 어떤 파급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걸 처음 만든 피에르 라피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업단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기능하려면 50년 걸린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사람, 비판적인 사람들은 뭐 40년 걸려도 제대로 안 됐는데 10년 더 기다리면 뭐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봤는데, 18년에 갔을 때 피에르 라피테 이야기가 정말 맞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 산업단지 지역만 갖고 지금 40년 동안, 50년 동안 해왔다면은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어쩌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주변의 전체 도에까지 이것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처음에 피에르 라피테가 만들었던 소피아 앙티폴리스 협회나 재단이나 이런 기능이 사실상 없어지고 도에서 이 기능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레지옹에서 가져가가지고 도의 그 도청은 어디 있냐면 마르세유에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여기서부터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의 일부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홀딩하고 이렇게 껴안고 있던 거를 도한테 뺏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섭섭해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 협회 관계된 직원들은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랑스는 전국에 4군데 AR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 우리로 치면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큰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피아 앙티폴리스 확장돼 가지고 도 차원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따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뭐 제가 몇 번 가서 만난 사람 중에 자기 조직이 와해지고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또 큰 맥락에서 볼 때 또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클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중소기업들에 의한 것이고 아주 기술 집약적입니다. 연구기관으로서 이제 요거 애출이 우리나라 전자통신연구원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연구원이라든가 CNRS, 프랑스의 과학기술원, 이런 것들이 분소를 그쪽으로 차려가지고 많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고요. 또 전문가 단체, 협회, 이런 활동들이 아주 활발해서 소피아 앙티폴리스 협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기술자들의 어떤 모임, 그러니까 텔레콤밸리, 그러니까 IT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또 기술 이전 같은 것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업, 중소기업이 어떻게 크는가, 이거 하나의 예를 보면은 에크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직원이 14년 전에는 4명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이 회사는 유체 역학을 이용해가지고 물의 흐름에 관계된 그 힘의 역할을 이용해가지고 심해, 바다 깊은 곳에 뚝을 쌓는다든가 방조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흙을 갖다 넣거나 콘크리트를 넣었을 때 물에 실려가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의 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설계해 주는 겁니다. 초창기에 그런 걸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위성에서 지구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안에 침식되는 것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 지역에 대한 것을 위성에서 관찰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데이터를 갖고
자기들이 종전에 원래 갖고 있던 유체역학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이 기업이 커져 나가는데 매년 거의 한 4명씩 고용을 해서 현재는 한 1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 여기도 이제 고향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미국 칼텍에 가가지고 석사학위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바다 심해에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정책적 시사점을 보면은 이제 그 피에르 라피테 같은 어떤 혁신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강력한 분권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많은 재원을 밀어주고 또 지역을 골고루 선정해서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유도하게끔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이런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0년, 50년 말씀을 드렸는데 뭘 하나 해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려면은 3, 4년, 5, 6년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에서는 뭐 40년 이상 지났을 때 눈에 보이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여기 성문공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년 전에 여기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많이 공장들 또 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에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시간이 한 2, 3분 정도에 걸쳐서 이분이 이제 그 라피드라는 사람이고 이제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 재단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한 15년, 20년 정도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재단이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은 뭐 대단한 건물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이제 그 서비스 센터, 여기 입주 기업들입니다. 아마데우스, 유럽에서는 매우 큰 회사이고요. 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해가지고 요게 독일 기업인데 제가 독일에 조사를 갈 때 이 회사를 방문해 봤는데 여기도 와 보니까 이 지사가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모나코 인접, 그러니까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의 해안입니다. 해변에 바다, 여기가 니스 해변입니다. 니스가 아까 관광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겨울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는데 여름에는 관광객이 유럽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오고 이 바닷물이 굉장히 깨끗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 점으로 쳐진 부분이 소피아 앙티폴리스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술이나 문화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높은 건물을 못 세우게 해요. 처음에 여기 설립할 때 건물은 기존 나무보다 크게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래서 나무 속에 건물이 다 잠기도록 이렇게 건물을 짓도록 설계를 했는데 아직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 안내하시는 분이고요. 지금은 이 사무소가 도청에 흡수됐습니다. 이분이 관리사무소 소장 역할을 하시던 카브랄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주변의 부대시설들, 여기 이제 직원이 한 2만 명 되면요,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나온 사람이 최소한 한 1만 명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식당 같은 거 쫙 이렇게 깔리고 그러는데 이 파급 효과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식당이 전부는 아니겠죠. 거기 또 학교도 필요하고 외국인 학교도 필요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해외에 지사에 와 있는 여러 직원들을 위해서 국제학교도 운영하고 또 집도 지어줬어요. 우리 대덕연구단지도 아파트를 한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만 채 정도 만들었는데 여기도 한 5천 세대 정도 아파트 단지를, 여기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거단지. 아파트는 아니죠. 주거단지 만들어가지고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직원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창업보육센터 비슷한 소규모 업체들이고요. 이건 대학입니다. 대학 학생들이고요. 여기는 상공회의소입니다. 상공회의소도 밀접. 아까 여기 이제 그 유체역학을 이용한 그 설계, 지하 수리시설을 한다는데 에처리 4억입니다. 우리 대전시 직원들 한번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어서 요게 최근에 애출이 에크리 그러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20년간 하고 계시고요. 회사들입니다. 문을 닫았죠. 흡수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에 이제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종업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 할 수 있고 또 점심시간에 식사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 꼭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하고 관계없는 여러 편의시설들이 확충이 된, 이 저녁에 이제 맥주 마시는 모습입니다.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이제 비즈니스 폴이라고 최근에 만들어진 창업보육시설, 입주해 있는 뭐 업체와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의 유명한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학인데요. 니스 캠퍼스.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랑스 내에 그 4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한 2천억 정도의 투자를 받아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주해 있는 사립대학입니다. 프랑스는 사립대학이 등록금이 연간 한 6천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주 고급 인재들을 여기서 길러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관련된 여기가 이제 라피드 대학이 있던 그 지역이고 니스 해안 해변입니다. 여름에 사람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이것으로 제 말씀을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동호 교수님의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지역 혁신 사례 결제를 해주셨고요. 우리 신 교수님은 늘 말씀한 것처럼 그 국제개발 비즈니스 학과장으로 계시고요. 대전 오정동의 지역공업센터장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다음 발전 우리 충남의 산업 융합 발전 전략인데요. 저희들이 우리 그 패널 토론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원래 원장님 먼저 인사 말씀을 원래 부탁드렸는데요. 먼저 같이 이어서 발전하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 발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한 15분 안으로 혹시 가능할지 고맙습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3월 중순 월요일 아침에 저희 충남 산학융합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 산학융합원 박성규 원장이고요. 사실 저는 2018년 12월부터 충남 산학융합원 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최근 3월 10일 날 지금 후보자님께서 김동완 전 의원님께서 사실 충남산학융합원을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충남산학융합원을 만들기 위한 초석, 씨앗을 뿌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자리를 또 가졌으면 하셔서 쾌히 같이 갖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완 의원님께서 중앙에서 씨앗을 뿌리셨다고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자리에 와 계신 최창용 의장님이라든가 이정윤 의원님,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갖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남 산학융합원이 나름대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년 후만 되더라도 아마 충남 산학융합원의 위상뿐만이 아니라 호서대학교의 위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지 알았더니 이렇게 나름대로다가 각계각층에 또 여러 교수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오셔갖고서는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당진시에 국회의원님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지사도 하셨지만은 이제 더 큰 꿈을 갖고 나아가는 김동완 후보자님께서 뜻하신 바 200만 충남 도민이 나름대로 행복하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잘 되는 미래의 충남도를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남산학융합원에 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영광입니다. 간략하게 충남산학융합 캠퍼스의 현황과 그다음에 이 애로사항, 그다음에 산학융합 발전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 항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자리는 좀 더 당진 충남산학융합원에 국한해서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좀 더 향후 기회가 된다면 더 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설립 배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와 대학을 물리적으로다가 공간적으로 통합해서 현장 중심의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따라서 현장 중심의 인력을 교육하고 고용 선순환 체계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평생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충남산학융합원이고 이와 같은 산학융합원이 전국에 17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설립 근거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 그다음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5사항, 그다음에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이 설립되어졌습니다. 총 사업비는 42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비 165억, 도에서 60억, 그다음에 당진시에서 60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학교 캠퍼스 포함해서 충남산학융합원 포함해서 약 10,000평 정도의 이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원래는 강의동, 기숙사, 영구동 3개 건물이었었는데 또 당진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지난해 3월 달에 다목적 체육관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크게 보면은 4개의 건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사실 착공을 해서 2016년도 12월에 준공을 하게 돼 있고요. 호서대학교에서는 우리 당진시 관내에 이 산재되어 있는 또 주종인 하드웨어 쪽으로 돼서 로봇, 신소재, 자동차 ICT 공학과 3개학과를 이전을 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남산학융합원도 이 준공에 이어서 2017년 3월에 충남산학융합원이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18분이 와 계시고요. 편제 정원 480명이 지금 학생 편제 정원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휴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휴학생 줄이고 학생들한테 학업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시의회에서는 사실 적극적으로다가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생 충원 또는 현장에서의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생들 전체 지금 기숙사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목적 체육관을 1년 전에 개원을 해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또는 지역의 기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와 같은 평생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기업인들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및 산업 맞춤형 인력 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있어서는 오늘의 주제인 융합, 컨버전스와 연관된 것을 주로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 실적에 관해서도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융합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학교와 기업 간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공간을 통합했다고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케미스트리가 맞는, 즉 소프트웨어적으로다가 융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소기업이 하고 싶은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 이와 같은 것들을 융합원이 주도적으로다가 이끌면서 학교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사실은 이와 같은 것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5명 정도가 저희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나름대로다가 저희들은 기본적인 퍼스널 컴퓨터 PC에서부터 기본적으로다가 3D 모델링을 하고 3D 프린터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또한 주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철강 금속 산업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CNC 선반이라든가 MCT 장비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고요. 4차 산업과 연관돼서 AR, VR, 그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메타버스와 연관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장뿐만 아니라 회의실,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요. 그동안의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소피아 신 교수님께서도 발표해 주셨듯이 그쪽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은 많이 이 지원을 하고 발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난 3년간 저희들이 참여한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많이 해왔는데 저희들이 주로 한 것도 뭐냐 그러면 중소기업이 95.1%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중견기업이 2.6%, 대기업은 2.3%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다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실적이 소피아 정도보다 저조한 이유는 또 뒷페이지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이 그동안의 수혜를 받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특허 출원을 보면은 여기 위에 컬러가 수혜 기업이고요. 밑에 파란색은 비수혜 기업입니다. 특허 출원도 보면은 사실은 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 수혜 받은 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매출액도 마찬가지로다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산학융합 컨버전스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가고 그걸 통해서 고객에 와닿는 인더스트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함으로써 매출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찬가지로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해온 기업이 영업이익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이지만은 R&D 비용도 사실은 비수혜 기업보다는 더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다가는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고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참여 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매출액 대비해서 기술 개발 투자 비율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더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액 증가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에 또한 이 학교와 연동돼서 우리가 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동안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젝트 랩, 그다음에 비즈니스로 다 연동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랩, 그다음에 산학융합 R&D를 한 것들. 기업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인턴십,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실은 기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턴십과 연관된 것도 이렇게 쭉 해보면은 이와 같은 많은 실적을 저희들이 나타내고 있고요.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충남산학융합원이 도에서 시에서 특히 의원님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내고 있고 산업자원부로부터도 굉장히 사실은 주시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가 충남산학융합원이고 여기 성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몇 가지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발제와 연관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면서 사실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기업 지원이 불가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R&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무 가운데 토막처럼 뚝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측면에서 기업 지원이 불가했고 이와 같은 것을 풀어간 것이 충남산학융합원이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면서 사실은 이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후보자님께서 나름대로다가 이 도에서 큰 정책을 펴신다 그러면은 기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있으면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는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 자금이 전무합니다. 이것은 요 세 번째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남 당진 지역에서만 볼 것 같으면은
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업이 내려오는데 대기업이 뭐냐면 생산 거점으로만 들어오고 있지 사실은 헤드쿼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괄호 열고 당진 크게 나옵니다. 그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당진 또 사고 났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진이 무슨 사고의 저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하면은 현대제철, 그럼 이제 본사 서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충남의 기업의 이 본사 이전이 필수적으로다가 끌어올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잘해도 충남 당진이 박수받고 못해도 질책을 받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돼줘야지 못하는 것만 부각이 되어지고 있고 잘하는 것은 엄한 사람들이 또 거기서 하고 있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충남산학융합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서 대기업하고 일하는 것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충남산학융합원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본사 차원에서 일을 한다 이거야. 여기 인턴십 제도라든가 취업을 시키고 뭐 등등 하려고 그랬을 때 사실은 그와 같은 관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기술 개발보다는 당장 만들어내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술 개발 R&D 자금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다가 위에서는 한다고 보겠지만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광역과 지역 군소기업 간의 기업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진정으로다가 받아들이는 피부에 와닿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저희들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의 유니콘 기업 육성으로 해서 전문 투자 기업 및 정책 부재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 스타트업 창업 기업으로 해서 돈을 계속해서 풀어대고 있는데 돈이 넘쳐나는데 과연 충남에 있는 스타트업으로 해서 그 돈들이 얼마나 오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오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벤처 캐피탈의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는 이해를 되겠는데 기술과 자금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어.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얼마만큼 이것을 정책적으로다가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줘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저희 충남산학융합원에서는 산업자원부에다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독자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남산학융합원은 전국 12국계 이 융합본부 중에서 최초로다가 창업 기업을 투자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투자 엑셀러레이터, 창업 엑셀러레이터서 등록해서 창업의 허브로서 거듭나겠다. 그래서 주변에 대기업에 있는 이 중장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스타트업, 청년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 충남의 유니콘 기업으로서 육성 발전하기 위한 기업을 만들어내겠다. 이와 같은 것을 산업자원부에다 얘기를 했고 저희 충남산학융합원은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소피아 사례도 신 교수님께서 해주셨듯이 그래야지 충남으로다가 또는 당진으로다가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내려와서 여기가 융성해진다고 보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로다가 산학융합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발제를 좀 해보면은 첫째는 충남의 R&D 활성화를 위해서 R&D 메가시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세종, 대전, 천안 이쪽으로다가는 나름대로다가 인구도 되고 해서 잘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쪽 아산 이쪽으로 해서 당진, 보령 이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금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지원 이와 같은 것들. 의원님, 의장님 와 계시지만은 당진시에서 저희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중장년 창업센터, 청년 창업센터.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장년 창업센터, 청년 창업센터로 서울에서 끌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기 가면 뭘 해주는데 저 도봉구의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데보다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센터, 중장년센터 예산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높은 이와 같은 것을 해줄 수 없으니까 참 열악한 환경에서 나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R&D 메가시티. 제가 여기 처음에 와갖고서는 주변에 있는 제조기업 뭐 등등을 만나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같은 제조 중심으로 해서는 기업 가치가 나가지 않는다.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가미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줄기차게 사실은 얘기해 왔습니다. 예. 이와 같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갖고서는 R&D 메가시티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젊은이들이 꼬이고, 이 자리에 여기에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네트워크 허브인 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학융합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입니다. 우리 당연히 일은 많이 하지만은 대외적으로다가 네거티브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석탄 화력과 연관된 거라든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기 상당 부분을 석탄 화력에 의해서 제공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진은 피해만 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지역과 함께 가는 요즘 얘기하는 ESG 경영을 우리가 뿌리내리면서 사실은 기업과 주변 사회와 같이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인을 위해서 또는 기업인을 위해서 산학융합 평생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충남 산학융합원에서는 한 단계씩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다가 도와 그다음에 융합원과 호서대가 같이 기업의 어려운 점, 기업의 문제점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는 실용과 실무 능력으로 무장한 인재를 배출하면서 기술의 선도, 그 다음에 기술의 융합하는 조직으로서 고객과 같이 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직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직으로서 충남 산학융합원이 소피아 능가하는 이 330만 평의 이 산업단지에 국권이 자리를 내릴 수 있는 날이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동완 후보자님께서 뜻하고 계신 내용들이 잘 임플리멘테이션 돼서 충남 산학융합원뿐만이 아니라 당진시 충청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부족한 편인데요. 하여간 원장님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R&D 메가시티 조성이나 또 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산학융합 평생교육 시설 설립 이런 것들은 우리 김동완 후보께서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부로 그다음에 지역사회 그다음에 각종 협회 대학 이런 창업 교육센터까지 이게 집단화시켜서 하나의 비즈니스 폴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패널 두 분 먼저 모셨는데요. 우리 김부철 교수님이 이제 급히 서울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먼저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 김부철 교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KBS 경제 기자 또 부장도 또 지내셨고 국가균형발전 등의 전문의이시기 때문에 특히 산학융합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아마 누구보다도 관심이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6, 7분 정도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구철입니다. 저는 언론계에 오래 있다가 지금 학교에 가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처음으로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인 자격입니다. 언론인 자격으로 지난 대선 기간에도 사실 그 포스코의 지주사와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앙티폴리스에 해당하는 도시가 포항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대도 대충 비슷합니다. 앙티폴리스가 1960년대에 발의가 돼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포스코의 포항이 가동 시작된 것이 역시 1970년대 초입니다. 이 포항에는 포스코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었고 관련 협력업체가 1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를 최고의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그 당시 서울 최고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인 리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서울에서 주던 월급에 받는 월급의 2배 이상을 주고 지방으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텍과 한동대 등 대학을 설립하고 거기에 세계적인 석학 김영길 두 총장을 초빙해서 고급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포스코 부설 산업기술연구원에서는 최고 수준의 연구진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포항이라는 바다가에서 또 바로 인접한 도시 경주는 천년 고도로 역사와 문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90년대 말에는 아시아 유일의 방사능 가속기를 둬서 고급 연구 인력들을 유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를 둬가지고 고급 최신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고급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100만 평의 주거단지를 만들었는데 그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영국의 대처 총리가 1998년 방문해서 세계적으로도 포스코 주택단지만큼 훌륭한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가 그리 많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에 있던 포스코는 지주사와 연구소를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이제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좀 연구나 진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한 신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신 성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 성공적인 현상을 전달하신 것은 감사한데 왜 앙티폴리스는 성공하고 왜 포항은 실패하는가에 대한 추적이 다소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앙티폴리스라는 곳은 지중해의 기후가 일단 천혜의 자원입니다. 이 아까 이제 꽃다주리라는 그런 지역을 이야기했는데, 꽃다주리라는 것은 뭐냐면 쪽빛 바다라는 뜻입니다. 쪽빛 바다. 그런 아름다운 환경.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이 단순히 그 해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프스와 바로 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만 나가면 바로 수영을 할 수 있고 사철 내내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시간만 차를 몰고 올라가면 사철 내내 스키를 탈 수 있는 알프스가 있습니다. 그런 천혜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질 높은 초중등 교육. 아까 이제 국제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이 유럽은 기본적으로 4개 국어를 기본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영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의 4대 국어를 제공하는데, 교육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이태리에서 온 고급 엔지니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태리어까지 여기서 앙티폴리스에서는 5개 국어로 초등학교부터 교육이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처음에 이제 라피드 상원 의원 또 교수가 이제 이 소피아라는 곳을 그 고향 프로방스 지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셨을 텐데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바로 프로방스 출신입니다. 이 지역 출신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또 이 지중해도 있고 알프스도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서 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못 사느냐, 떠나야 되느냐, 거기에 직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고 은퇴한 부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은퇴한 부호들이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입주를 하니까, 또는 유망한 중소기업들 또는 첨단 산업이 입주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엔젤 투자 클럽을 형성합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복덕방에 모여서, 말하자면 노인정에 모여서 투자를 협의하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좀 간과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충남 소피아가 있던 이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있는 지역은 프랑스라는 나라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 이탈리아는 굉장히 지방 분권적인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이 수도 근처에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대표적인 대학이 베를린 자유대학이 아닙니다. 일본 대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거의 모든 대학이 전부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그러니까 이 고향을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한 것이죠. 그런 이제 이 아까 파리 광산대학 또는 파리 광업대학이라는 대학, 그러니까 파리 광산대학, 광업대학, 그러니까 굉장히 참
허접한 대학으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프랑스 교육 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프랑스는 일반 대학과는 별개로 아주 고급 엘리트만 양성하는 그랑제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파리 광산대학은 루이 16세 때,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세워진 왕립 그랑제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카이스트 분교에 해당하는 학과가 이제 그 앙티폴리스에 설치가 된 것이죠.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들, 과학기술자들이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그랑제꼴이 얼마나 우수한 학교냐. 사르트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랑제꼴 중에 하나인 고등사범 출신입니다. 그랑제꼴 입학 준비를 한 것만으로, 입학 준비해서 응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일반 대학교 3학년 진학 자격이 주어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엘리트 교육기관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우리 이제 라피트 상원 의원이 에콜 폴리테크닉을 졸업했다고 되어 있는데 에콜 폴리테크닉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그랑제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가 광산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기 고향에 자기가 힘이 있을 때 분교를 설치한 것이죠. 그래서 프로방사 같은 시골 구석에 이런 그랑제꼴 분교가 설립됐다는 자체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이 꽃다쥐르, 쪽빛 해안이라든지 알프스 마리팀 데파르트만이라는 이 지명에서 보면은 이런 곳은 사실 프랑스 또는 유럽 전체의 부호들이 휴가를 즐기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젊은이들도 거기를 휴가철 되면 2달, 석 달씩 배낭여행 가서 어쨌든 죽치고 있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 곳이니까 이 친구들은 월급이 좀 적어도 주말만 되면은 그 고급 휴양지에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그라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라스라는 도시는 아까 이제 의약품, 화장품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라스라는 도시는 이제 18년 인구 5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18세기 때부터 향수 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화장품의 대부분이 합성향을 쓰는데 고급 화장품들은 천연향을 씁니다. 그러면 그 천연향의 생산의 4분의 3, 전 세계 천연향 생산의 4분의 3이 이 그라스라는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그라스에서는 인구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향수 산업 하나로 해가지고 연간 6억 유로 정도의 생산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라스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파트릭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영화화까지 됐죠. 그 무대가 된 도시가 바로 이 그라스입니다. 독일은 이러한 도시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산업만 할 것이 아니고 이 향수를 주제로 해서 박물관도 있고 거기에 세계적인 샤넬 같은 회사들의 그 현지 그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역시 또 향수로 관광 코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향수 원료를 천연 원료를 채취해서 그걸 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을 코스를 밟을 수 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용을 더 내고 자기 이름을 담은 향수를 제조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특화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고립된 정부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미국 뉴욕까지 날아갔는데 유엔 본부에서 같은 시기에 연설을 했는데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주지 않고 갔습니다. 이제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그런 고립된 대한민국 벗어날 겁니다. 글로벌화된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문화적인 삶의 질과 문화에 대해서 훨씬 더 배려를 많이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까지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우수한 인재들이 이 당진에 몰려오려면 당진시가 그만큼 내놔야 됩니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그냥 오라 그러면은 세금 좀 깎아준다고 오지 않습니다. 당진도 그런 문화적 소재랄까, 고급 문화랄까, 역사랄까, 스토리가 많을 것입니다. 바다도 있고. 그래서 문화와 그게 휴양, 교육 같은 이런 삶의 질을 제공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수한 기업, 세계적 유망한 기업, 유망한 청년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같은 살기 좋은 도시 근처에 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IT에 떠오르는 그 국가,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벵갈루루라는 그런 이제 인도 IT, 인도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그런 이제 도시에 가면은 도시 외곽에 타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타운 안에 종합병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계신 분들은 집에 애들, 특히 아기들, 젊은 유망한 인재들이 왔을 때 아기들 다치거나 뭐 좀 밤에 울고 하면은 데려갈 응급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기 싫죠. 불안하죠. 한 번 그런 일 겪고 두세 번 겪고 나면은 결국 이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 시설, 단지 세금 좀 깎아주고 땅값 낮춰주고 이것만으로 우수한 기업, 유망한 청년들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 시민들이 이 산학협력의 마인드를 한 차원 높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런 한 차원 높은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원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두 분의 발제와 이제 패널 한 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충남의 세계의 중심이며 어떤 충남을 이제 청사진을 갖고 계신 우리 김동완 후보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어서 우리 충남대학교 길봉욱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당진에 왔는데요. 이번에 참 우리가 당진에서 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특히 충남에서 새로운 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큰 이 밑받침, 그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호 교수님하고 우리 박성조 원장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역의 이 성장과 또 미래의 어떤 이 비전을 같이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제가 프랑스를 뜰루즈나 마르세유나 몽펠리에를 갔을 때 느꼈던 거, 그 한 세 가지를 대신 말씀드리고서 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느꼈던 것은 산학연 또는 민하고 관이 같이 연계된 클러스터가 참 유기적이고 통합적이다라는 걸 공동체가 참 훌륭하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역사 문화가 찬란한 그런 현장이 대부분 어느 도시를 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거에서 역사 문화에서 그 전통을 살려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지역 환경, 정주 여건이나 산업 여건이나 생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유기적인 통합체가 만들어진 형태.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 거버넌스를 프랑스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거버넌스하고 협업을 얘기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려심, 시민의식 또는 서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 적용되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선진 시민의식을 그 클러스터 안에, 협업 체계 안에 프랑스 사람들이 작은 도시에서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참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당진이든 뭐 충청남도에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고 협업 시스템을 갖추려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서로 선진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믿음과 배려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 생태 환경과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가는데 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제 지원, 금융 지원, 토지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에서 배울 게 뭐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지자체를 갔는데 기업이 중소업체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중소업체에 기술 개발하는데 약 8억 원 정도를 3년간 지원을 해줬어요. 그 기업이 실패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 실패한 기업에게 한마디도 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놔두고 다른 기업이 그 똑같은 프로젝트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실패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산학연 융합 프로젝트를 하는데 8억 원을 지자체에서 큰 돈입니다. 지원을 했어요. 만약에 실패했습니다. 그 기업은 참 어려울 거예요. 거기서 성장하기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패한 기업에게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원래 R&D 사업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술 축적할 수 있는 또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두 번째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런 클러스터가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프랑스 사람들은 명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국 지역 주민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결국 우리 충청남도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인본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본주의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게 페미니즘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결국 우리도 산업을 육성하는데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냐. 사실 여기 계신 그 김동완 의원님께서 뭐 군수도 하셨고 기획관리실장도 하셨고 청와대 비서관도 하셨고 또 충남에서 행정부시사까지 다 하셨습니다. 국회도 계셨고 으뜸 충남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적어도 이 지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새로운 방안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우리 김동완 의원님께서 그동안 실천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 가실 걸로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당진에 계신 분들 또 충청남도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가실 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가길 희망합니다. 그전에는 당진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새로운 그런 봄을 만들어 갔으면, 그동안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라는 용어를 씁니다. 빨리 쫓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퍼스트 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 앞으로 이 클러스터와 또는 기업의 생태 환경과 인본주의를 같이 공유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순서로 총평이 남았는데요. 총평 전에 우리 신동욱 교수님 두 분 패널 말씀이 계셨는데 짧게 한 2분 정도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좀 표현해 주시고. 예.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인사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김구철 교수님께서는 제가 다 언급하지 않은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미심쩍어 하던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길병욱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우리하고 프랑스는 너무 달라가지고 과연 어떻게 포항을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교훈을 거기 갖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뭐 짧은 논문 속에서 또 그다음에 이제 짧은 발표 속에서 그런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포항이 제 고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여생을 통해서 포항에 앞으로 변신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많아요. 지금 디트로이트, 버팔로 도시 다 죽었습니다. 190만 도시가 인구가 지금 90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반이 빈집이에요.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진도 어떻게 보면은 포항하고 얼마나 다를지 모르지만 여기 그런 데 대비해야 되고 특히 두 분께서 뭐 거의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삶의 여건이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거의 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고 저도 뭐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평에 앞서서 후보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연소 행정고시를 합격하셨고요. 또 역시 최연소 금산군수, 그다음에 춘천남도 기획관리실장, 춘천남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 그리고 우리 당진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지난 3월 10일 충남지사 후보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당진이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만 당진은 이제 고대하고 성문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그러한 어떤 사례나 운영에 대해서 역시 잘 아시리라고 보고 오늘 발제한 두 분의 내용을 묶어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이성주 후보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하면 당진의 고등학교 우수한 학생들이 호서대학교를 왜 공과대학을 지원하지 않고 외지로 나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학생들이 외지에 가서 대학을 다녀가지고 취업에 성공하는 율을 얼마일까? 호서 공과대학을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여기서 기업에 취업하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그 당진 시민들의 인식이 공과적인 마인드가 거의 없으십니다. 우리 아들은 법과대학 가고 상과대학 가고 그래야지 공과대학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의식이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호서 공과대학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업의 재직자에 대한 기술 보수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우리 사위는 그 기술이 뛰어난 그 사위를 삼겠다는 쪽으로 우리 당진 시민들이 변한다면 당진시의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디로 대학을 진학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호서 공과대학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장시간이 요할 것이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업과의 협력 문제인데요. 아까 그거는 김덕주 후보께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와서 물었습니다. 이 호서 공과대학과 이 기업들과의 그 협력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걸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여기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높다는 건 맞는데 과연 몇 개 기업이 그 조사의 대상이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당진의 기업이
여기를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국회 산업위원회 의원을 하면서 당진이 산업지대인데 산업부가 관리하고 있는 1,300억 원의 R&D 자금을 당진에는 하나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업기술연구원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서 당진 상공회의소에서 설명회를 하겠다. 우리 당진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따가는가 하는 걸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했는데 그때 아무 기업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공과대학에 있는 분들 산업융합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직의 마인드가 우리한테 이런 자원이 와 있는데 이걸 활용하는 마인드가 아직 형성되질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예비 후보님들이 같이 참석해 줌으로써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전 떠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진시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장학금을 중단하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당진시가 이 호서공과대학의 호서융합원에 지원하던 장학금을 이제 중단한다는 걸 보고 이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진짜 알려지지 않은 공과대학인데 여기에 장학금을 애들 안 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여기 오겠는가?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지금 호서공과대학에 와 있는 그 학과를 보면 자동차 ICT 학과, 신소재 학과, 로봇 학과 이렇게 우수한 교수님들이 지금 와 있어요. 전 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호서공과대학을 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슈를 제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호서공과대학 교수 정도면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어? 적어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라면 모르지만 이런 의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가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를 했지만 박사학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박사학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그 전공에 대해서는 정확히 국내외 연구 동향이나 이런 것을 잘 알지만 그 이외의 것은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 인류를 이끌어가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잘 알고 있다? No, 아닙니다. 그 서울대 공과대학의 자기 전공에 대해서는 자기가 박사일런지 모르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호서 공과대학에 와 있는 교수도 맞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내놓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사 공과대학이라 속에다가 묻혀 있으니까 저 교수 별거 아니여라고 지역이 생각해왔던 것은 아닌가. 저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진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못한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덕주 후보께서 말씀하신 현대제철 이전 문제요. 현대제철을 이전 문제를 다루었죠, 제가. 근데 뭔지 아십니까? 저거 고등학교 동창인 유정복이가 시장인 거요. 그러면 고등학교 동창끼리 싸워야 되는 거요. 이게. 그러면 내가 누구를 붙잡고서 이거 이전을 하겠느냐. 결국은 현대 본사에 있는 회장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회장을 붙잡고 얘기하려면 회장한테 내가 뭐를 당신한테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저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가서 정주영이 아니라 누굽니까? 현대그룹의 회장을 가서 만나서 단판 지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충남도지사가 된다면 그 현대제철과 연결되어 있는 행정 권한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렇죠? 행정 권한을 갖게 된다면 쇼부를 걸 수가 있죠. 거기다가 현대제철이 호서공과대학과 어떤 유대관계를 가져가면서 지금 연구소가 있어요. 현대제철에. 거기서 커버하지 않는 연구 기능들을 여기서 해준다면. 아까 얘기했죠. 모나코 해안의 모니터링. 이거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해안의 침식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꼬치 해수욕장. 그게 침식돼가지고 그냥 해수욕장이 모래가 다 없어진다고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대천 해수욕장 침식돼서 다 없어진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파도가 쳐가지고 해안에 콘크리트 방벽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 유출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콘크리트 방벽을 안 치고 위성에서 이 해류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침식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이 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기술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잘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해안을 끼고 있는 호서 공과대학 교수가 연구를 잘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 대학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적으로 믿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호서 공과대학 교수들이 현대제철이 안고 있는 기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 로봇 기술이나 ICT, 자동차도 ICT니까 ICT나 신소재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들이. 그렇죠? 그러면 현대제철이 이렇게 할 건데 박상주 원장님이 가서 현대제철 사장 만나자고 그랬을 때 만나줄까요? 안 만나준다는 얘기죠. 충남도지사가 와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또 대화가 될 수 있죠. 본사 사장도 내려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끌고 나가냐에 따라서 우리는 융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기업에서 더 훌륭하면서 그 현대제철 현대제철에서 이러이러한 전공의 교수를 뽑아라. 그 학과를 만들어라. 그 학생들을 모집해라. 그러면 우리가 뽑아드리겠다. 라고까지 간다면 호서 공과대학과 현대제철은 같이 동반 상승할 수가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융합이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해서 성공시켰을까?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사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회의를 세 달마다 매달 한 번씩 하시다가 나중에 세 달마다 한 번 하시는데 매달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려 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오늘은 바쁘셔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달은 어디 해외에 나가셔야 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달 며칠은 오케이 회의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자기가 챙겨야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 챙겨야죠. 그것이 비결이었다라고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현대제철도 들어오고 충남도지사도 들어오고 당진시장도 들어오고 당진의 시의원, 도의원들 들어오고 또 우리 융합원도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귀결이 되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했을 때 그때 시의원님들이 그 예산 반대하겠습니까? 안 하죠. 충남도의회에서 그 반대한다면 우리 당진 출신 도의원이 나서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이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도지사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예비 후보님들이 오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경험을 만들어내면 현대제철 본사가 안 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권한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금융입니다. 금융은 국제 금융시장이 아주 즐비합니다. 대출해 나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혁신입니다. 혁신을 누가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업의 전망이 걸리고 지역계의 발전 전망도 걸린 겁니다. 전 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권한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얼마만큼 뜻을 공감하면서 그 공동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느냐. 아니 우리 임기가 4년 아닙니까? 우리 이종윤 의장님께서 제가 볼 땐 다목적 체육관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구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깐노와 니스의 지중해성 기후의 알프스의 스키 우린 못 따라가죠. 도저히 그거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떻게 당진에다 그걸 만든다. 그런데 호서 공과대학에 다목적 체육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 오는 사람들이 생활 여건 괜찮아. 기숙사에서 자고 다목적 체육관에 공동 취사시설이 있으니까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 그럼 이 상문 산단 거기 조깅이나 합니까? 춤은 어떻게 해요? 라는 것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그거를 보고 우리 당진시 의회에서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 그 자체가 호소 공과대학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신성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소피아 앵티폴리스 문제도 우리가 100은 못 가더라도 7, 80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항에 지금 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있다. 저는 제가 재정과장 할 때 울산 시장이, 박맹우 시장이 5천억 지방채를 내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아니 무슨 소리요? IMF 때 울산은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죠? 거기에 자동차 있죠, 화학 있죠. 그래서 IMF 때 울산에서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갔다고 하는데 왜 5천억이요? 그랬더니 그것 다음에 넥스트 울산 산업이 뭐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그것이 언제까지 갈 거요? 그 후발 산업단지를 북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리더들이 있는 지역은 발전하는 거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삼성전자가 여기 비즈니스 디스플레이가 있는 탕정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최고급 아파트예요. 최고급 아파트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때 가장 비싼 분양이 됐어요. 그때 지역 언론들이 엄청나게 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지을 필요가 있느냐. 그 삼성 직원들한테만 특혜를 줘가지고 지역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냐. 제가 내려갔습니다. 기자실에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하지 말아야 된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충남 도민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최고급 기술자들이 지금 와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아파트가 필요하고 그런 아파트를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걸 배합화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 우리 지역의 언론이 그거를 오히려 칭찬하고 그들이 그 삶을 복되게 밀어줄 수가 있어야지 그걸 배합화해서 언론 보도가 되면 되겠느냐. 그 다음부터 도청 출입 기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부적으로 쓰질 않았습니다. 전 이런 우리가 어떤 동일한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신동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피아 앵티폴리스는 60년을 지내오면서 기업은 망하고 새로운 기업이 창출되지 않았는가? 있다. 근데 포항과 같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 이유가 뭘까? 기술과 노하우였다. 그 소피아 앵티폴리스에 살던 사람들의 기술과 노하우였다. 그걸 활용하려고 다른 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맨체스터나 요쿠시아는 어땠고 그거는 집값이 비싸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녀촌만 남고 다 빠져나갔죠. 우리 일본의 긴자 거리가 어땠습니까? 최고급 요정이었죠. 일본 경제가 부러지면서 다 빠져나갔죠. 집가가 비싸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한데 지금 소피아 앵티폴리스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거기에 살기 좋으니까 거주하고 있더라. 그런 얘기죠. 전 그런 측면에서 당진도 되돌아보면 제가 어디를 가든 야산입니다. 거기서 길을 잃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 여기에 자전거 끌고 하루 종일 다니고 바닷가 가서 조개 캐고 정말 여기는 좋은 것이고 특히 삽교 저 삽교지를 보배입니다. 전 삽교가 왜 수질이 저렇게 나빠졌는가라고 보면 생활 오수는 차집장가에 의해서 다 됐습니다. 뭐가 안 되어 있느냐? 축분입니다. 축분이 지금 현재 내려와서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축분도 지금 거의 환경시설이 다 돼갑니다. 전 이제 삽교를 정말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될 고급 기술자들이 거기서 요트를 타고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니까 곡교천 하류에 엄청난 딸이 남아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엄청난 시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덕주기 부부님께서 말씀하신 신성대학과 같이 호서대학교도 어떤 특정 과를 만들어서 기술 양성을 시켜주겠다. 아마 호서공과대학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기업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호서공과대학까지 뭐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가 우리가 이 공과적 마인드를 우리 당진 시민들한테 바꿔주는데 우리 여기 예비 후보자님들이 많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R, VR 체험시설을 우리 초중고 학생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건 어디 가서 당진에서 초중고 아이들이 AR, VR 체험시설을 이용해봅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해봅니까? 저는 호서공과대학이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훌륭한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평생교육을 운영을 해주고 있다 하는 측면이죠. 전 그런 측면에서 이 앞으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충남의 세계 중심 으뜸 충남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저는 13억 중국이 우리 거대 시장입니다. 중국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켓입니다. 이런 나라를 전 만드는데 과연 제 임기 동안이 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후보님들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찾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만 형성이 된다면 저가 떠나도 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 믿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역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찾아가는데 필요한 돈, 권한, 그 다음에 혁신 중에 돈과 권한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청년 엑셀레이터 유치를 간다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따라가는 겁니다. 산업부에. 저는 산업위원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산업부의 공무원이 그걸 안 받아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융합원에서 혼자 가가지고 한다? 17개 전국 17개 산업융합원의 완오브댐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쪼개주거나 아니면 노,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R&D 자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R&D 자금을 위해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 간다. 기술연구원장이 제 후배예요. 직접 찾아갔어요. 야, 이게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다는데 안 주겠습니까? 준다고요. 거기서 몇 번 받으면 이제 노하우가 생기죠. 저는 선출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력의 모구에 힘주는 직이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계의 중심, 으뜸 충남을 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 30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도지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진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역시 충청남도에만 문제가 아니죠. 대한민국의 문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첨단 산업기술은 사실은 전 인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 사회와 대학과 또 그다음에 전문가 크루이 다 똘똘 뭉치기를 기대에 맞지 않고 또 특히 우리 김동완 후보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오늘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 산학융합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마련해 주실 우리 충남 산학융합원 우리 박상조 원장님과 우리 준비에 애쓰신 우리 실무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먼 곳에서 우리 패널 분들 또 우리 신동우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최측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